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것은 30년을 넘게 겪어온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무례함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우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늘 먼저 나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여행이나 캠핑을 가면 식사 담당과 가이드를 맡아서 했습니다. 혹시나 누가 저 때문에 기분 상할까봐 제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 맞췄습니다. 거절은 제 사전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수아야, 너는 참 편하고 좋은 친구야 라는 말이 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호의는 점점 짙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밤중에 울면서 걸려온 남자친구와의 문제 상담 전화는 2시간이 기본이었고 주말 내내 저의 스케줄은 친구들의 쇼핑, 이사, 심지어는 소개팅 옷 골라주기 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라고 하면 건조한 말투로 정색을 했습니다. 야, 내가 없으면 누가 내 얘기 들어주니? 약 먹고 얼른 나왔다가 가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제 호의는 친구들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무료 봉사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 시간, 에너지, 감정은 그들의 편의를 위한 공용자원이 된 셈이었습니다. 제가 정작 제 일로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은 늘 나도 바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구나 하고 자책했습니다. 이 모든 무례함의 중심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해숙이가 있었습니다. 해숙이는 예쁘고 사교성이 좋았지만 항상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해숙에게 베푼 호의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섰습니다. 대학 시절 해숙이의 중요한 학과 프로젝트 기획서 초안은 늘 제가 밤새워 써줬습니다. 나중에는 회사에 들어와서도 해숙이가 급하게 제출해야 할 디자인 시안이나 보고서의 핵심 분석 부분을 제가 몰래 대신 처리해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해숙이는 저에게 수아야, 너는 정말 능력자야.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했고 저는 그 칭찬에 중독되어 더 많은 것을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이는 저의 친절한 호의를 자신이 받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해숙이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를 들고 상사에게 자신이 공들여 만든 아이디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인정되어 승진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해숙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인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이가 저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해숙이는 며칠 동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결국 제가 먼저 미안해, 해줄게라고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해숙이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지금까지 좋은 친구였잖아. 이런 일로 삐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네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조금만 더 신경 써줘. 그 말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가장 잔인한 주문이었습니다. 제 호의는 해숙의 인생을 바치기 위한 무제한 사용 쿠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는 유럽 여행을 꼭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아 유럽으로 보름 정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위해 모든 예약을 끝내고 15일간의 연차를 확정지은 상태였습니다. 이틀 뒤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해숙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숙이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부짖었습니다. 마침 그때 해숙이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더 큰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습니다. 수아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내일 모레 최종 면접 보는 날인데 내가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당장 수정해서 제출 안 하면 내일 모레 면접을 취소하겠다고 해. 수아야, 이건 내 인생이 달린 일이야. 이 면접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거야. 나 좀 빨리 도와줘. 해숙이는 그 대기업에 입사해 승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숙이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저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유럽 여행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다른 친구들에게 부탁해보는 게 어때? 제 말에 해숙이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나올 거야?
네가 지금 그까진 여행 따위를 가겠다고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겠다는 거니? 이 면접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거야. 나 좀 빨리 도와줘. 혜수가? 너무 안 됐지만 나는 내일 모든 짐을 싸야 해.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 친구 아냐? 당장 내 여행 취소해. 너 이대로 여행 가버리면 다시는 안 볼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다시는 안 볼 거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혜숙이는 정말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좋아. 내일 만나서 내가 실수한 부분 다 수정해줘. 그 다음날 저는 혜숙이를 만나 서류를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을 찾아 도와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침내 포트폴리오 수정이 완성되자 혜숙이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들어왔습니다. 고마워. 역시 수아가 최고야. 내가 맨날 해도 안 되는 거 너는 능력자라 금방 되잖아. 금방은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고치고 애썼는지 너는 몰라. 저는 간신히 시간을 맞춰 유럽 여행을 갔지만 마음과 몸이 피곤으로 물들어 상상했던 여행의 시작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혜숙이는 여행 가는 저에게 여행 잘 갔다 와. 가서 내 선물 사와. 기대할게.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 다 결혼을 하면서 야망 많았던 혜숙이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좋아하던 글을 쓰고 공모전에 당선되어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출판 원고 의뢰가 들어오며 책의 원고를 밤새워서 쓰고 책 출간의 기쁨을 느끼는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숙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뭘까? 그 많은 시간 동안 혜숙이의 부탁은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탁은 선을 넘는 부탁이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딸 대학 자소서 좀 봐줄 수 있어? 전문가 시선에서 조언 좀 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혜숙의 딸 지민이는 수시로 대학을 준비하는 고3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혜숙이는 자신의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예전보다 더 간절히 매달리며 부탁했습니다. 넌 전문가잖아. 우리랑 다르잖아. 너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봐.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건 내 분야랑 달라. 나는 에세이를 쓰는 장르이고 자소서는 다른 전문 선생님이 계시잖아. 특강도 있고 나는 좀 부담돼. 혜숙이는 한숨을 쉬며 그 수강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자소서 봐주는 곳도 엄청 비싸다고 해. 나도 알아봤는데 그냥 내가 한번 해주면 편하잖아. 시간 없어. 빨리 봐봐. 혜숙이는 프린트해온 종이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탁의 모양도 이기적이라 기가 막혔지만 어느새 손에 쥐어준 자소서를 돌려주지 못한 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소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읽어봐도 솔직히 형편없었습니다. 문장 구조도 엉망이고 뭘 말하고 싶은 건지도 불명확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원고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혜숙이는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원고를 힘들게 고치고 있으면 아직도 멀었어? 금방 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저는 거의 3시간 동안 앉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줬습니다. 이렇게 수정해봤어.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했어. 혜숙이는 밝은 표정으로 자소서를 읽어보더니 와, 수아야. 정말 고마워. 완전히 다른 글이 됐네. 넌 역시 작가님이야. 그렇게 자소서 부탁은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혜숙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야, 미안한데 또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딸이 다른 대학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 자소서도 좀 봐줄 수 있어? 대학마다 특성이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써야 하나 봐. 이번에 메일로 보낼게. 저번에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했거든. 아, 또? 싶었지만 이미 한 번 도와준 터라 거절하기가 애매했어요. 그래. 보내줘라고 답했습니다. 메일함을 열어보니 자소서가 2개였어요. 같은 학교에 복수 지원한다고요. 그것도 또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정도였어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번 주는 출간 원고 마감이 있어서. 뭐, 그건 출판사의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 대학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 우리 딸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잖아.
저는 할 수 없이 결국 제 원고 마감은 미뤄가면서 자소서를 봐주었습니다.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들고 이젠 정말 그만해야지. 아니 그만 끌려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주일 후. 수아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해수기도 세 번째는 나름 미안했는지 얌전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또 속아 또 자소서를 수정해주고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처럼 제 일을 미루면서까지 먼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해수기가 연락했습니다. 해수기는 건조한 목소리로 이번 자소서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 부탁이 아니라 거의 업무 지시 같은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바쁘다고 하면 에이, 너는 집에서 일하잖아. 시간 되는 때 하면 되지. 집에서 글 쓰는 일을 놀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기가 보기에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민하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는 건 일처럼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자소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나 지금 밖에서 출판 원고 작업 중이야. 나도 일이 많아. 그래, 아무튼 자소서 오늘 중으로 보내야 하니까. 다 되면 메일로 보내. 해수기는 제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마지막 자소서까지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 해수기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기간이 다 끝나는 동안 해수기 딸의 대학 입시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는 것도 실례일 것 같고 그동안 나도 너무 지쳐서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기 딸의 대학 합격 소식은 그 다음 해 다른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써준 자소서로 지원한 대학 중 한 곳에 이미 합격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망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 때 다시 해수기가 연락했습니다. 해수기의 전화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딸이 대학에서 에세이 과제가 있는데 좀 봐줄 수 있어. 에세이야말로 내 전공 장르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안 돼. 너는 전문가니까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에세이 과목 학점 잘 따야 장학생이 될 수 있어. 이건 진짜 아니야 싶었습니다. 해수가 미안하지만 이번 요청은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왜? 에이, 너한테는 금방이잖아. 장학금 타야 한다니까. 금방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대학에서 에세이는 내 딸이 직접 고민하고 써야 하는 본인의 몫이야. 이미 대학생이 됐고 나는 더 이상 내 딸의 학업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 그건 내 딸의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지난번 자소서 일 때문에 나 많이 지쳤었어. 너는 내 일을 늘 집에서 노는 시간처럼 가볍게 생각했고 나의 일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지. 합격 소식을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듣게 됐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 몇 주 밤새워가며 해줬는데 나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이나 예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나는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일로 내 시간과 전문성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내 본업에 집중해야 하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해. 앞으로는 내 딸의 학업과 관련된 도움은 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해숙은 우리 우정이 여기까지구나. 그동안 네가 말한 대로 너를 이용해서 미안했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창밖을 보며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정이라는 인연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갖게 된 원인을 되짚어 보면서 씁쓸한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수아님의 마음 고생 가득한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님은 자신의 전문성을 무시당하고 개인적인 시간까지 업무 지시처럼 침해당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번에는 대학 과제 대필이라는 선을 넘는 부당한 요구까지 받게 되었죠. 수아님의 단호한 거절은 당연한 권리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냐는 식으로 수아님과 비슷한 무례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부탁을 넘어 전문성 착취 수준의 요구를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대학생 과제 대필 요청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한 관계와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